아트센터 인천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올해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서 저희 아트센터 인천에서 준비한 해설음악회 베토벤 비긴즈의 바로 첫 시간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김서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지금 화면으로 보시고 계시듯이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관계없이 온라인 음악회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저 역시 무관객 온라인 음악회 진행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우리 국민들 지금까지도 잘 참고 잘 견디고 잘 싸워왔지만 아무쪼록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나고 관객들과 함께하는 음악회가 열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오늘 네이버 TV와 V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되는 베토벤 비긴스 첫 곡은 봄과 어울리는 작곡가의 작품입니다. 어쩌면 클래식 음악사상 최고의 엄친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음악적 재능은 물론이고 집안이나 가정교육까지 어느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는 진정한 신동, 바로 멘델스존입니다. 흔히 클래식 음악사에서 최고의 신동을 꼽으라고 하면 모차르트를 꼽죠. 하지만 멘델스존 역시 그의 버금가는 재능을 지녔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모차르트는 1756년생이고요. 멘델스존은 1809년생입니다. 둘은 대략 한 50년 정도 나이 차가 나죠. 그리고 모차르트는 35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사실상 둘은 만날 기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 모차르트와 멘델스존을 모두 만났던 독일의 문호가 있습니다. 바로 괴테인데요. 어쩌면 심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괴테는 훗날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만약 멘델스존과 비교하면 모차르트는 혀짧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여러분, 여기서 거꾸로가 아닙니다. 바로 멘델스존의 재능이 모차르트의 어릴 적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멘델스존이 16살에 작곡한 팔중주 같은 실내악곡을 들어보면 10대 소년이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재능을 보여줍니다. 그런 눈부신 재능의 소유자 멘델스존의 작품 가운데 오늘은 무언가를 골랐습니다. 첫 곡인데요. 무언가는 말 그대로 없을 무, 말씀 언, 그리고 노래가. 그래서 말이 없이 노래로 연주하는 기악곡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기악곡은 본래 말이 없이 연주만 하는 기악곡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어 반복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노래일 것입니다. 말 그대로 노래처럼 서정적으로 연주하는 기악곡이라는 뜻일 겁니다. 본래는 피아노 독주곡인데요. 오늘은 현악 합주 편곡으로 감상하시겠고요. 최수열 선생님이 지휘하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무언가 가운데 봄의 노래입니다.
자, 방금 첫 곡 멘델스존의 무언가 가운데 봄의 노래를 현악 합주 버전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여기 공연장에서도 봄 내음을 흠씬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자, 작곡가 멘델스존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멘델스존은 음악적 재능뿐만이 아니라 집안이나 가정교육까지 어디 남부러울 데가 없는 엄친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멘델스존의 할아버지는 당대 유럽에서 최고의 유대인 사상가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부유한 은행가였죠.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지성과 재력을 모두 겸비한 집안 출신인 셈입니다. 그래서 멘델스존은 어렸을 적부터 누나와 함께 집에서 요즘 말로 홈스쿨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남매의 학습 시간표나 교육 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피아노, 작곡, 합창 같은 음악은 물론이고 외국어, 고전문학, 수학, 역사, 그림, 체육같이 그야말로 잠시도 쉴 틈이 없이 빽빽한 일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멘델스존의 어릴 적 기상 시간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새벽 5시였다고 합니다. 이런 습관이 일찍부터 몸에 뱄기 때문에 멘델스존은 평생 자신을 혹독하게 다그치는 완벽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공부도 음악도 멘델스존처럼 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까지 대신해드리는 음악회 베토벤 비긴즈입니다. 두 번째로 들으실 곡은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1844년에 발표된 낭만주의 바이올린 협주곡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에는 별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품 이름이 조금 낯선 분들도 1악장 도입부 처음 바이올린 독주 멜로디만 들으면 바로 이 곡이라고 하실 정도로 유명한 곡입니다. 바로 히트곡이라고 할 수 있죠. 빠른 1악장, 느린 2악장, 그리고 다시 빠른 3악장의 전통적 3악장의 구조입니다.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1악장과 2악장 사이에 끊기지 않고 이어서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잠시만 딴 데로 돌리면 곧바로 다음 악장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럴 때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1악장이 끝나고 다음 2악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신호를 주는 악기가 있습니다. 목관악기 중에서도 가장 낮은 저음을 담당하는 바로 바순입니다. 그래서 바순이 나오면 이제 서정적인 2악장으로 넘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악장과 3악장 사이에는 독주자와 함께 현악 합주가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이올린 독주가 조금씩 빨라지면 이제 숨 고르기를 마치고 마지막 빠른 3악장으로 넘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씨가 멘델스존의 협주곡을 협연하실 예정인데요. 김다미 씨는 2012년 독일의 권위 있는 하노버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연주자입니다. 최근에 서울대 교수님으로 부임하셔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는 젊은 교수님이시기도 하죠. 그러면 오늘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김다미 씨의 협연과 최수열 선생님이 지휘하는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방금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감상하셨습니다. 어쩌면 고전적 형식의 낭만적 감성을 한껏 불어넣은 것이야말로 멘델스존의 매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평소 같으면 객석의 관객 여러분들께서 제 곁에 앉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저 혼자 이렇게 여기 객석에 앉아 있습니다.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온라인 음악회에는 나름의 매력이나 장점도 있는데요. 이를테면 클래식 연주회에서는 연주 도중에 침묵을 지켜야 하고 박수도 나중에 몰아서 쳐야 되죠.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공연을 감상하시면서 댓글을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온라인 음악회의 결정적인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방금 전에 협연을 마친 연주자와 함께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베토벤 비긴즈 방금 전에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협연하신 협연자 김다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그 연주회에서는 이렇게 협연자가 협연을 한 다음에 바로 객석이나 무대 뒤로 와서 인터뷰할 기회는 별로 없죠. 네, 거의 없죠. 이렇게 연주를 막 마치신 다음에 함께 대화, 마이크를 잡고 또 대화를 하니까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힘드네요. 연주가 쉬웠어요? 네, 아니요, 그냥 쉬고 싶어요. 그렇군요. 휴식을 제가 방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통 이제 공연 전에 연주자는 무대 뒤에서 계속 연습을 거듭하는데요. 김다미 선생님께서도 10분 전까지 연습을 거르시지 않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계속 하루 종일 연습하게 되는 거죠? 일단 연주 당일에는 최대한 좀 손을 아끼려고 노력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연주 직전에는 이제 손이 얼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손을 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얼어 있는 손을 녹이는 거군요. 그렇죠. 그 무관중 온라인 음악회가 최근 이제 세계와 한국에서도 계속 열리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도 그 무관중 온라인 음악회는 어떠신가요? 처음이신가요? 이런 큰 홀에서는 처음이고요. 이제 지난달에는 대체적으로 제 연주가 많이 취소되는 추세였는데 이제 이번 달부터 무관중 연주회가 몇 개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시작이었군요. 네. 이렇게 이제 아까 전에도 연주가 끝난 다음에 이제 박수가 들리지 않는 그런 게 이제 온라인 음악회의 특징인데요. 무관객 그 온라인 음악회로 해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제 그 집에서 쉽게 시청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좋은 장점이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연주자들은 객석의 그런 에너지를 좀 받아가면서 또 영감을 얻어가면서 그렇게 연주를 완성을 시킬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에너지가 없어서 이제 이런 사태가 좀 진정되고 나면 여러 공연장들에 다시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루빨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콩쿠르나 연주회에서 굉장히 자주 연주되는 곡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 선생님께서는 한 몇 번 정도 연주하셨는지 대략 궁금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확실한 거는 10번은 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연주하는 곡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곡과 얽힌 어떤 재미난 뭐 에피소드라든가 일화 같은 것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모든 연주가 다 기억에 남고 소중하지만 딱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이번 연주 이렇게 좋은 홀에서 무관중으로 했었던 이번 연주가 좀 제 기억 속에 가장 많이 남을 에피소드일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훗날 이제 멘델스존 협주곡 하면 아트센터 인천에 무관객 온라인 콘서트로 기억에 남겠네요.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연주자로서 실제 뭐 브람스 협주곡이나 차이코프스키 협주곡이나 수많은 바이올린 협주곡을 협연하시는데 어떤 멘델스존의 이 곡의 매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매력 포인트 같은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그 낭만 음악 특유의 굉장히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멜로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굉장히 빠른 템포로 이제 흥분감을 더욱 조성시키는 그런 그 굉장히 극적인 그런 효과들이 이제 이 맨델스존 콘체르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요제프 요하임이라는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는 내면적으로 반짝반짝거리는 보석 같은 곡이라고 그랬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질문인데요. 선생님 이제 그 연주 활동 계획들이 잡혀 있을 텐데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이나 앞으로 이제 어떤 포부라든가 계획도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일단 바로 다음 주에 이제 문지영 씨와 브람스 바이올린 피아노 소나타 전곡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실내악 그리고 오케스트라 그리고 독주의 연주 또 음반으로 언젠간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연주자들의 앙상블로 기대를 모으고요. 앞으로 더 많은 연주회와 음반 그리고 공연을 통해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협연에 이어서 인터뷰까지 응해주신 김다미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단원들이 이제 마지막 교향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자리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공연장을 안내하는 짧은 영상을 보시겠고요. 저는 지금 평소에 관객들이 앉아 있는 객석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음악회이기 때문에 저 혼자 앉아 있는데요. 2, 3분 정도 그 공연장 안내 영상을 보신 뒤 저는 순간 이동을 해서 무대 위로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잊지 마세요. 자, 오늘 네이버 TV와 V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는 베토벤 비긴즈 실시간 댓글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 가운데 몇 가지 의견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연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아트센터 인천에서 올해 5번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다음 연주회는 6월 27일에 잡혀 있습니다. 주요 연주곡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 그리고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인데요. 아무쪼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나고 공연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연장이 어디인지 묻는 여기가 어디인지 궁금해하시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음악회를 열고 연주하는 이곳은 바로 송도에 있는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 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과연 베토벤과 맨델스존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독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 베토벤 비긴스의 인기 코너죠. 최수열에게 물어봐에서 지휘자 선생님께 직접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트센터 인천에서 열리고 있는 온라인 음악회 베토벤 비긴스도 어느새 마지막 교향곡 한 곡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죠. 악성 베토벤의 교향곡 7번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9곡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신나고 박력 있는 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베토벤 비긴스의 인기 코너죠. 최수열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이번 연주회를 앞두고도 이 순서를 꼭 진행해 달라는 의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년째 호흡을 맞추고 있는 지휘자 최수열 선생님을 모시고 그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 선생님 나와주십시오. 자,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1.8m만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리허설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오늘 무관객 온라인 음악회로 열리고 있습니다. 과연 지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온라인 음악회로 열리면 기분이 어떤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 1부 때 그걸 이제 처음 해본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 무관객 공연을 이 오늘 공연을 처음으로 한 2-3번이 더 남아 있거든요. 근데 처음 오늘 해본 건데 생각보다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이 관객분들과 같이 같은 공간에서 뭔가 그 에너지를 나누고 있다가
관객분들이 안 계시니까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어색하죠. 예, 그래서 보통 때보다 2배의 그 신경을 쓰면서 저나 단원분들이나 같이 지금 연주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원들에 비하면 지휘자는 등 돌리고 있으니까 좀 편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쵸, 이제 연주할 때는 그 사실 있다가 뒤를 도는 순간에 갑자기 아무도 없는. 그렇죠. 절박함. 네. 올해 베토벤 비긴스의 프로그램도 지휘자 최수열 선생님께서 직접 짜주셨는데요. 오늘 첫 회의 공연에 맨델스존의 곡이 2곡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시청자 의견도 있었는데요. 오늘 음악회에서 맨델스존의 곡을 선곡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4월에 음악회니까 아무래도 봄이라는 계절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첫 곡이 노골적으로 맨델스존의 봄 노래를 선택한 거고, 그 맨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은 맨델스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마지막 3악장을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봄으로, 그러니까 가을에서 봄으로 가는 그 과정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서, 그래서 그 계절감 때문에 사실 맨델스존을 골랐습니다. 선곡에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후반부 고심하겠습니다. 후반부 이제 네. 베토벤의 교향곡 하실 텐데요. 베토벤의 교향곡은 별명도 참 많습니다. 우리들 잘 알지만 3번 영웅, 5번 운명, 6번 전원, 9번 합창 같은 별명이 있죠. 근데 오늘 하필 별명도 없는 교향곡 7번을 고르신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별명은 없지만 아마 그 가장 대중적인 교향곡 중에 또 하나이고, 저는 이제 이 교향곡에 제가 별명을 붙인 거는 리듬 잔치, 뭐 리듬 그렇군요. 축제 이런 별명이 붙이면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곡이 박력과 활력 면에서는 정말 으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19로 지친 이 분들에게 좀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곡으로 선곡한 건 아니지만 마침 이렇게 또 선보일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휘자로서 이 교향곡을 지휘할 때 어떤 느끼는 매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으면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악장이 대중적인 교향곡도 참 드물 것 같고, 베토벤의 곡들이 항상 그렇지만 이 아까 제가 이제 별명을 리듬 잔치라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리듬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런 의무감이 굉장히 느껴지는 곡입니다. 예.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휘자로서 4개의 악장 가운데 혹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시는 악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1악장, 2악장, 4악장을 꼽으실 텐데 그 하면 할수록 대단하다고 느끼는 건 사실 1악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첫 악장이요. 하나의 그 동기를 가지고 끝까지 이런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전도 감탄을 했지만 이번에 또 연습하고 연주하면서 또 감탄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최수열에게 물어봐를 온라인 음악회를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지휘자 최수열 선생님께서는 마지막 교향곡 지휘를 위해서 이제 지휘대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지휘자 최수열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곡을 사랑했던 후배 음악인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 가운데 잊히지 않는 작곡가는 바로 19세기 독일의 오페라 작곡가 리하르트 와그너입니다. 베토벤의 이 교향곡 7번을 두고서 춤의 신격화라는 아주 멋진 표현을 썼습니다. 동시대 음악가 슈만도 이 교향곡 4악장의 첫머리 신나는 도입부에 대해서 베토벤이 듣는 사람을 무도회장으로 끌고 간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이 교향곡의 3, 4악장 후반부를 들을 때마다 개인적으로는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신나고 박력 있는 댄스 음악을 떠올립니다. 바야흐로 완연한 봄입니다. 베토벤의 이 교향곡을 들으시면서 눈부시게 약동하는 봄의 생명력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2달 뒤 6월 말 여기 아트센터 인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을 맡은 저는 김성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